여러분은 인류가 쌓아올린 가장 화려하고 위대한 욕망의 탑이 내부에서부터 균열을 일으키며 무너져 내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현대 자본주의가 쏘아올린 가장 거대한 신기루, 바로 두바이몰의 숨겨진 이면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곳을 현대 소비주의에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신전이라 불렀습니다. 매년 1억 500만 명이 넘는 전 세계 관광객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었고, 이는 미국의 그 어떤 유명한 관광지조차 부러워할 만한 경이로운 숫자였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위로 무한한 사치와 돈의 흐름이 끝없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던 곳이었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붕괴의 전조는 단순히 콘크리트 벽이 무너지거나 거대한 유리창이 깨지는 물리적 파괴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억만장자들이 영원 불멸할 것이라 찬양했던 메가 쇼핑몰이라는 경제적 모델 그 자체의 종말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화려한 제국들의 미래에 던져진 이 거대한 의문은 어쩌면 초대형 규모만을 내세우며 쌓아올린 화려한 우상들의 시대가 마침내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음을 경고하는 강력한 신호일지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수치 뒤에 감춰진 날 것 그대로의 진실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두바이몰을 홍보하는 자들은 매년 1억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든다며 자신들의 성공을 애써 포장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계시듯 단순히 방문하는 이들이 모두 구매자로 이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냉혹한 지표들이 보여주는 현실은 가혹하기만 합니다. 특히 명품 매장들이 밀집해 있는 패션 애비뉴의 경우 지난 겨우 18개월 사이에 전체 매출의 무려 30%가량이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습니다. 상류층들의 거대한 놀이터로 군림했던 이곳의 매출은 2026년 초를 기준으로 조사해본 결과 무려 45%에서 50%에 달하는 참담한 수준의 폭락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티파니 앤 코의 보석이나 고급 스위스 시계 브랜드에 아낌없이 돈을 뿌리던 호사스러운 시대는 저물고 이제는 훨씬 더 가혹한 현실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실제 방문객 1인당 평균 결제 금액은 기존의 약 115달러에서 최근 76달러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매장에 들어와 지갑을 여는 대신 이른바 쇼룸화 현상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제품을 구경하고 몸에 맞춰 착용해 본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 인터넷을 통해 할인 코드를 찾아내 최저가로 주문을 마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글거리는 사막의 살인적인 열기 속에서 거대한 얼음판을 유지하고 1000만 리터가 넘는 초대형 수족관을 운영하려 애쓰는 것만큼 허황되고 불합리한 일이 또 있을까요? 540만 평방피트에 달하는 이 광활한 내부 온도를 화씨 70도로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전력의 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외부 온도가 빈번하게 화씨 100도를 훌쩍 넘어서는 혹독한 환경이기에 그렇습니다. 24시간 내내 깜빡이며 불을 밝히는 거대한 LED 광고판들과 쉬지 않고 돌아가는 공조 시스템을 유지하는 비용은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진짜 돈을 쓰는 구매자들의 발길이 점점 끊겨가는 상황에서 매달 청구되는 이 어마어마한 운영 비용은 결국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형국으로 전락하며 이 거대한 몰에 숨통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현장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직원을 해고할 수는 있겠지만 타는 듯한 사막기후 속에서 냉방 시스템을 끄거나 여과 장치도 없이 거대한 수족관의 물고기들을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낙관적인 경영진들조차 해결책을 찾지 못해 쩔쩔매고 있는 이른바 고정비의 덫입니다. 평소 자산의 건전한 축적과 엄격한 금융규율을 신뢰하는 냉철한 투자자분들이라면 개발사인 MR 프로퍼티스가 전 세계적인 고금리 기조 속에서 무려 76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를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그리 놀라지 않으실 겁니다. 이 천문학적인 부채에 따르는 이자 비용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이들이 거두어들이는 순이익 전체가 송두리째 갉아먹히고 있는 형국입니다. 심지어 루이비통 모에 헤넷이나 미치몬트 같은 글로벌 명품 대기업의 주주들마저 최근 발표되는 재무보고서의 참담한 수치를 마주하며 심상치 않은 한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영업 현금 흐름이 급격히 말라붙으면서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무시무시한 파멸의 그림자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경고가 아니라 이미 2026년 재무제표 위에 뚜렷한 실체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최고급 스테이크하우스에서 마시는 비싼 칵테일 몇 잔으로는 장부에 선명하게 찍힌 거대한 적자의 붉은 숫자들을 더 이상 가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초부유층 전용 통로를 가득 채우며 싹쓸이 쇼핑을 일삼던 러시아와 중국 출신의 이른바 큰손들이 왜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취재 결과 지속되는 지정학적 갈등과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은행 거래 규제로 인해 이들 집단으로부터 흘러나오던 자금줄이 무려 6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한 정세는 물류 비용을 비이성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명품 브랜드들이 이곳으로 보내는 화물선 한 척마다 수만 달러에 달하는 추가 할증료가 꼬리표처럼 붙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의 두둑한 지갑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왔던 이 거대한 쇼핑 제국이 이제는 그 중국인들의 발길이 48%나 뚝 끊겨버린 파국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뼈아픈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멀리 상하이의 마천루들이 흔들릴 때마다 이곳 두바이의 명품 부티크들 역시 사정없이 요동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본토의 거대 부동산 개발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하자 중국 부유층들 사이에서는 명품 가방을 사모으는 대신 지갑을 닫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새로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바이가 이들의 눈길을 한 번이라도 더 끌기 위해 눈이 멀 것 같은 LED 디스플레이를 밤낮 없이 밝히고 있을 때 베이징 정부는 남쪽 하이난 섬에 그들만의 거대한 면세, 명품 요새를 구축해버렸습니다. 중국 국내 면세 한도가 무려 15,000달러까지 대폭 확대된 상황에서 굳이 비행기를 타고 8시간 동안 날아가 중동까지 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기 안방이나 다름없는 하이난에서 애플 제품이나 최고급 시계를 손쉽게 살 수 있는데 말입니다. 루이비통 모에 헤넷이나 에르메스 같은 글로벌 명품 거물들 역시 이러한 판도의 변화를 발빠르게 간파하고 두바이몰에 남겨진 쓸쓸한 매장을 뒤로 한 채 하이난의 새로운 플래그십 매장으로 소리 없이 무게중심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과거 두바이는 서방의 제재를 피하려는 러시아 자금의 마지막 생명줄이자 도피처로 여겨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현재 국제금융기관들이 감시의 고삐를 바짝 죄면서 이곳에서 러시아 신용카드를 긁는 것은 사막에서 물 한 방울을 찾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자금 출처에 대한 엄격한 조사가 전방위로 압박해오자 러시아 신흥 재벌들은 더 이상 두바이가 자신들의 돈을 은밀하고 안전하게 지켜줄 안식처가 아님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팜 주메이라 같은 두바이 초호화 주거지역의 생활비가 지난 2년 사이에만 30에서 50% 폭등하면서 아무리 돈이 많은 자산가라 할지라도 인상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강력한 미국 달러화에 가치가 고정된 두바이 디르함화에 비해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는 끊임없이 폭락하고 있어 두바이는 마침내 마지막 남았던 가성비 좋은 피난처라는 타이틀을 영영 잃어버렸습니다. 미국 달러의 강세가 누군가에게는 든든할지 모르지만 디르함화를 미국 달러에 고정해둔 두바이에게 이는 잔혹한 저주가 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탓에 유로화나 영국 파운드화를 사용하는 유럽 관광객들에게 두바이몰의 물건값은 비이성적일 정도로 비싸졌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런던의 한 신사가 두바이행 비행기표를 끊는 대신 유로스타를 타고 단숨에 파리나 밀라노로 건너가 똑같은 명품을 15에서 20%나 더 저렴한 가격에 사들이는 지극히 상식적인 선택을 말입니다. 유럽 현지에서 세금 환급 혜택을 톡톡히 누릴 수 있고 훨씬 유리한 환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서 값비싼 쇼핑을 감행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와 동시에 최근 조사 보고서들은 전 세계 관광 지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유럽인 관광객들은 중동에 고조되는 지정학적 불안정을 피해 스페인이나 그리스처럼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정세가 안정된 대체 휴양지로 발길을 완전히 돌리고 있습니다. 그 충격적인 결과는 2026년 초 극성수기 기간 동안 두바이몰과 에미레이트몰 같은
초대형 쇼핑센터의 방문객 수가 무려 30%에서 45%나 급감하는 참사로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이 이곳의 명품 매장 안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 본다면 수천 달러짜리 결제 영수증 대신 쓸쓸하고 정적만이 흐르는 매장 안에서 할 일 없이 멍하니 서 있는 직원들의 무기력한 모습만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이곳으로 몰려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단지 내가 이곳에 와보았다는 사실을 소셜미디어에 증명해 보이기 위함일 뿐입니다. 두바이 분수 주변을 가득 메운 인파나 거대한 수족관 유리창 너머를 돈 한 푼 내지 않고 공짜로 구경하기 위해 빼곡히 들어찬 군중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명품 플래그십 매장의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여러분은 기이할 정도의 적막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문 구경꾼이라 불리는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소비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티파니&코의 값비싼 보석 상자나 최고급 명품 시계 브랜드 진열대 옆에서 몇 시간이고 공을 들여 포즈를 취하지만 이는 오직 100만 개의 좋아요를 받기 위한 사진용일 뿐입니다. 이들에게 여행의 가치는 손에 쥔 명품 쇼핑백이 아니라 오로지 스마트폰 메모리 용량 속에만 존재합니다. 실제 지표가 말해주는 냉정한 숫자를 신뢰하신다면 이곳의 평균 소비지수가 기존 115달러에서 76달러로 곤두박질 쳤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소매업 분야에서 기록된 33%라는 무시무시한 폭락은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닙니다. 이는 그동안 매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었던 중상류층 고객층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음을 뜻하는 재앙적인 신호입니다. 오늘날 두바이몰에서 실제로 발행되는 영수증의 대부분은 고작 저렴한 커피 한 잔이나 패스트푸드 몇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참담한 현실입니다. 한때 위풍당당하게 빛나던 명품 매장들은 이제 단 1달러의 매출도 올려주지 않으면서 눈요기만 하고 조용히 떠나는 뜨내기 관광객들을 위한 무료 미술관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에마르 경영진에게 가장 뼈아픈 실책은 역설적이게도 고객들이 자신들을 배신할 수 있도록 초고속 무료 와이파이를 아낌없이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나이키나 애플, 랄프로렌 매장에 들어선 고객이 오후 내내 옷을 입어보고 제품을 만지작거리며 사이즈와 재질을 아주 꼼꼼하게 확인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에 쏙 드는 물건을 발견하는 그 찰나의 순간 그들은 계산대로 향하는 대신 호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듭니다. 그리고 몇 번의 터치만으로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할인 쿠폰과 캐시백 혜택을 적용받아 아마존 같은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20에서 30%나 더 저렴한 가격으로 똑같은 물건을 주문해버립니다. 두바이몰이 자랑하는 그 모든 웅장함과 사치스러움은 결국 거대 온라인 플랫폼들을 위한 초대형 탈의실로 전락해가고 있는 셈입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매장의 실제 구매 전환율은 처참하게 무너졌고 세련된 슈트를 차려입은 판매 직원들이 몇 시간 동안 땀 흘리며 상담을 진행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고작 조금 더 고민해보겠다는 차가운 거절뿐입니다. 평방 피트당 매출은 곤두박질 치고 있지만 브랜드의 허울뿐인 품위를 지키기 위해 투입되는 인건비와 5성급 수준의 매장 유지 비용은 여전히 천문학적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거대 자본이 조용히 발을 빼기 시작하는 새로운 생존 법칙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네로라 하는 메이저 브랜드들이 드디어 철수를 결심하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살인적인 1000평방미터 규모의 메가스페이스를 포기하고 대신 비용을 극한으로 줄일 수 있는 아담한 규모의 체험형 센터나 계절별 팝업 스토어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부신 불빛과 온갖 세계 기록들로 채워졌던 두바이몰의 영광이 지나간 자리에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냉혹한 현실만 남아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사치스러운 공간을 만들어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는 있겠지만 스마트폰 화면 속 사진 한 장으로 이미 자신의 허영심을 가득 채운 관람객들의 꽁꽁 닫힌 지갑을 강제로 열게 할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노른자위 매장들마다 화려한 그래픽 장식의 임시 가벽들이 부쩍 늘어난 기이한 광경을 보며 당혹감을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경영진들은 어떻게든 이 붕괴를 가려보려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화려한 예술 작품으로 눈을 가린다고 해서 암울한 현실까지 감출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거대한 자본의 심장부에서 벌어지는 기묘한 균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곳 매장 면적의 약 11%, 즉 130개가 넘는 점포가 불이 꺼진 채 굳게 닫혀 있습니다. 과거 안정성의 상징이었던 5년에서 10년짜리 장기 임대 방식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임시 팝업 스토어들이 위태롭게 채우고 있죠. 지속 가능한 가치를 믿는 이들에게 이러한 단기 매장의 급증은 MR 프로퍼티스의 상업용 부동산 가치가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명백한 징후입니다. 76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를 뒷받침하던 핵심 담보 가치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 과연 이들의 시가총액이 지금처럼 견고하게 버텨낼 수 있을까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던 랄프 로렌이나 케빈 클라인 같은 거대 브랜드조차 황금 입지에서의 매출이 전년 대비 평균 25에서 30%나 급락하며 무거운 비용 압박에 신음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냉혹한 실상입니다. 더 이상 하늘을 찌르는 초고가 임대료를 감당하는 것은 지혜로운 경영 전략이 아닙니다. 로베르토 카발리 같은 유럽의 명품 브랜드들이 소리 없이 철수하는 사이 루이비통 모에헤넷이나 캐린 같은 글로벌 거대 패션 그룹들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두바이에서 마냥 버티는 대신 내년도 명품 매출이 1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리야드 같은 신흥시장으로 자본을 발빠르게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패션 애비뉴의 평일 유동인구가 무려 40%나 급감했다는 내부 보고가 잇따르면서 주요 브랜드들의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브랜드들은 MR 측이 장부상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고집해온 평방미터당 고정 임대료 대신 실제 매출에 비례하는 수수료 기반의 임대계약 조건 변경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시장에서는 부동산 공용 MR가 점차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진단이 지배적입니다. 핵심 임차인들의 연쇄 이탈을 막기 위해 임대료 감면 정책을 펴거나 마케팅 비용의 최대 20%까지 보조해주는 고육책까지 등장했습니다. 여기에 매장 폐점 시간을 과거의 오후 10시에서 오후 8시로 대폭 앞당기도록 허용한 것은 이 거대 기업이 더 이상 예전의 막강한 지배력을 잃었음을 보여주는 뼈아픈 굴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파페치나 네타포르테 같은 온라인 플랫폼들이 오프라인 매장보다 훨씬 더 다양한 제품군을 제공하고 집 앞까지 찾아오는 편리한 반품 서비스까지 보장하는데 왜 소비자들이 주차 공간을 찾느라 길 위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낭비해야 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오프라인 경험의 낭만과 가치를 믿고 있다면 오늘날 중동의 젊은 소비층이 보여주는 냉담한 태도에 깊은 충격을 받으실지도 모릅니다. 축적된 데이터는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두려운 진실, 즉 오프라인 시장의 가파른 몰락을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35살 미만 고객들이 쇼핑몰에서 500달러 이상을 결제하는 거래 규모가 무려 29%나 곤두박질 쳤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쇼핑몰은 더 이상 물건을 사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저 소셜미디어에 올릴 그럴싸한 사진을 찍기 위한 화려한 배경판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고급 카페에 앉아 몇 시간 동안 라떼를 마시며 여유를 즐기지만 정작 자라나 H&M에서 옷을 한 벌 살 때는 계산대 앞에 줄을 서기보다 스마트폰 화면을 몇 번 두드리는 쪽을 택합니다. 소파 위에서의 편리한 쇼핑 현장에서는 오직 가벼운 유희만을 소비하는 시대. 이것이 바로 두바이몰을 전례 없는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냉혹한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나이키나 애플 같은 미국의 상징적인 브랜드들은 소비자 직접 판매, 이른바 D2C 혁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MR에 엄청난 돈을 상납하는 구조가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고객 정보와 브랜드 경험을 완전히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두바이몰의 위상은 그저 터무니없이 값비싼 오프라인 광고판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대기업들이 굳이 막대한 수수료를 내며 유통 공룡과 이익을 나눌 이유가 사라진 것이죠. 그 돈으로 배송 시스템과 사후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투자 대비 수익률은 쇼핑몰 경영진이 애써 외면하고 싶어 하던 어두운 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결국 평방미터당 매출은 뼈아프게 급락했고
이제 매장 안에서 발생하는 판매 수익만으로는 값비싼 임대 공간 유지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모든 현금 흐름이 이커머스 거대 기업들의 품으로 직행하는 동안 오프라인 매장의 숨통은 서서히 조여오고 있습니다. 2026년의 최신 재무 보고서들은 투자자들을 향해 경고음을 울립니다. 화려한 명품 유통 부동산의 전성기는 끝났으며 이제 미래의 패권은 첨단 물류센터와 스마트 창고로 이동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말이죠. 이제 똑똑한 돈은 번쩍이는 쇼핑몰 복도 대신 알막툼 같은 물류 요충지로 흘러들어 거대한 물류 제국을 건설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보면 진정한 사치란 세계 최대의 쇼핑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걷는 수고를 덜어내는 것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두바이몰은 오히려 현지 부유층에게 고통스러운 미로이자 악몽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작 돈을 쓰는 진짜 상류층들은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 없는 복도를 피해 두바이 힐스몰이나 시티워크 같은 한적한 곳으로 조용히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고급 세단의 매장 바로 앞에 세우고 몇 걸음만 걸으면 자신만을 위한 콘셉트 스토어가 눈앞에 펼쳐지는데 굳이 무질서한 인파를 뚫고 다닐 이유가 있겠습니까? 한 시대를 풍미했던 랜드마크가 서비스의 깊이 대신 단순히 방문객 수라는 수치에 집착하기 시작한 순간 스스로 핵심 VIP 고객들을 쫓아내는 자멸의 길을 선택한 셈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추진하는 비전 2030 전략은 단순한 국가 경제 계획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바이가 오랫동안 누려온 독점적 지위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면적인 경제적 공세입니다. 비아리아드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그들이 던지는 경고는 분명합니다. 매년 2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굳이 두바이에 바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죠. 자신들의 안방에서 훨씬 더 품격 있고 정교한 초호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데 말입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보석 브랜드 티파니 앤 코나 해리 윈스턴마저 핵심 자원과 한정판 컬렉션을 두바이가 아닌 사우디아라비아로 대거 돌리기 시작했다는 소식은 중동 패권의 저울추가 어디로 기울고 있는지를 생생히 말해줍니다. 지금 두바이몰이 마주한 본질적인 위기는 단순한 자본의 투입만으로는 즉각 해결할 수 없는 깊은 내면의 한계, 바로 역사와 문화적 깊이의 부재입니다. 반면 사우디는 디리아 게이트를 통해 고유의 역사적 가치 위에 명품을 영리하게 덧입히고 있습니다. 두바이몰은 그저 매끄럽게 다듬어진 거대한 콘크리트와 유리의 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동 전역에서 일어나는 명품 시장의 파편화는 전통적인 슈퍼리치들의 소비력을 갈갈이 찢어놓고 있습니다. 성수기 시즌 사우디아라비아 관광객들의 발길이 25%나 급감했다는 통계는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안방 고객이자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사우디인들이 마음을 돌리자 그들의 전용 공간 같았던 명품 복도는 기묘할 정도로 쓸쓸하고 텅 빈 공기만 감돌고 있습니다. 오직 경쟁자를 따라잡기 위해 운영 비용을 무한정 쏟아붓는 기능적인 구조 속에서 과연 어떤 기업이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무카학 같은 사우디의 상상 초월 프로젝트들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두바이몰은 천문학적인 마케팅 비용을 추가로 투입하고 브랜드들을 붙잡아 두려 임대료마저 깎아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허울뿐인 옛 명성을 유지하는 대가로 영업이익률은 뼈아프게 깎여나갔고 핵심 인력과 거대 자본이 미아드로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두바이몰은 실속 없는 껍데기 전시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현명한 소비자라면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진정한 최고급 쇼핑 경험을 완성하는 것은 화려한 황금빛 벽면이나 웅장한 대리석 기둥이 아니라 오직 고객만을 위해 헌신하는 현장 직원의 정성스러운 서비스라는 점을 말이죠. 하지만 두바이몰의 경영진은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기형적인 긴축 재정 정책을 강행하며 매장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최우수 판매원들의 급여와 수수료 체계를 사정없이 삭감하고 있습니다. 상상이나 가십니까?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초고액 자산가들의 지극히 사적인 취향과 개인 연락망을 한 손에 쥐고 흔들던 1급 퍼스널 쇼퍼들이 더 나은 처우를 보장하는 사우디아라비아나 맞춤형 부티크숍으로 대거 이탈하고 있습니다. 최소 10년에서 15년의 관록을 지닌 베테랑 상담사들이 떠난 무주공사는 경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초보 직원들이 채우고 있으며
이들은 디올 같은 최고급 패션하우스의 정교한 컬렉션 라인조차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서글픈 현실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한때 꿈의 공간이라 불리던 이곳의 쇼핑 경험이 이제는 놀라울 정도로 기계적이고 영혼 없는 공장식 서비스로 변질되어 버린 것은 아닐까요? 시간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세심한 배려를 기대하는 고객이라면 쇼핑몰 내부를 편안하게 이동시켜주던 골프카트나 구매품을 대신 들어주던 포터 서비스 같은 핵심 프리미엄 혜택들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축소되었다는 소식에 큰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발레 파킹 서비스마저 수시로 대기 시간이 지연되거나 마비 상태에 이른다는 보고가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사소한 불성실함에도 극도로 민감한 초부유층 고객들에게 자신들이 특별한 존재로 대접받지 못한다는 느낌은 그 자체로 거대한 모욕입니다. 실제로 2026년에 전개된 대규모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는 냉혹했습니다. 큰 돈을 쓰는 큰손들의 재방문 의사지표가 기록적인 수준으로 폭락한 것이죠. 상류층들의 폐쇄적인 커뮤니티 내부에서 시작된 불만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거부운동으로 번지고 있으며 이는 그 어떤 비싼 마케팅 캠페인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치명적인 파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 기업이 겪는 붕괴의 가장 선명한 전조 증상은 엉뚱하게도 아주 사소한 전기세를 아끼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외부 온도가 아스팔트를 녹여버릴 듯 펄펄 끓는 사막의 한가운데서 실내 에어컨 희망 온도를 기준치보다 높게 설정하는 것은 상업적으로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눅눅하고 후텁지근하며 어스름한 불빛 아래에서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스위스 명품 시계나 브룩스 브라더스의 고급 수트를 고르고 싶은 고객이 과연 존재하겠습니까? 인적이 드문 구역의 에스컬레이터를 전면 중단시키고 화려하게 빛나던 내부 장식 조명들의 밝기를 낮추는 행위는 결국 자금줄이 말라붙어가고 있다는 무건의 고백이자 소름 끼치는 진실입니다. 화면 너머 화려한 소셜미디어 속 연출된 이미지와 달리 실제로 눈앞에 펼쳐지는 이 낡고 쓸쓸한 관리 부실의 현장은 차가운 이성을 가진 투자자들로 하여금 마지막 남은 신뢰마저 거두어들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규격화된 미국 미식축구 경기장 50개를 합쳐놓은 것보다 거대한 1200만 평방피트의 연면적이 사막의 찬란한 기적으로 칭송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의 현재 무조건 크면 클수록 좋다는 무지몽매한 규모의 철학은 부메랑이 되어 그들의 목을 옥죄고 있습니다. 미국의 몰 오브 아메리카보다 3배나 거대한 유리와 강철의 감옥 속에서 빠져나갈 출구를 찾기 위해 아까운 오후 시간 전체를 낭비하고 싶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매장의 개수가 1,300개를 넘어서는 순간 진정한 다양성은 사라지고 피로를 유발하는 단조로운 복제품들의 행렬만 남을 뿐입니다. 소비자들은 대형 쇼핑몰들이 가진 구조적 유사성에 인내 실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넘쳐나는 과잉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하는 원초적인 기쁨은 완전히 질식해버렸습니다. 소도시 하나를 통째로 돌릴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전력을 매일 소비하는 거대 건물의 유지 비용이 고객 만족도와 정확히 반비례할 때 단위 면적당 매출이 20% 급락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수학적 결말에 불과합니다. 수백 년의 역사를 품은 유럽의 오랜 시장이다. 이웃나라 사우디가 자국의 문화적 자부심을 담아 구축하고 있는 유서 깊은 리테일 지구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공간들에는 고유의 서사와 시대의 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 두바이몰은 그저 거대하고 차가운 에어컨 세장일 뿐입니다. 먼지 하나 없이 말끔하게 닦여 있지만 온몸을 엄습하는 기분 나쁜 불모성과 삭막함이 가득하죠. 현대 인문학은 이를 두고 무장소성, 즉 비장소라는 전문 학술어로 정의합니다. 자신이 소비하는 물건 뒤에 숨겨진 철학과 본질을 탐구하고자 하는 사려 깊은 소비자들에게 두바이몰은 도시의 유기적인 삶과 역사적 맥락이 결여된 조잡하고 일시적인 모조품 시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든 호흡이 필터로 여과되고 인공적으로 연출된 공간에 서서 과연 여러분은 그 장소와 영혼의 진정한 교감을 나눌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소마일짜리 철제 배관 뒤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지금 두바이몰은 이른바 대량 생산형 명품 슈퍼마켓에서 산 브랜드 쇼핑백으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 데 완전히 지쳐버린 새로운 세대의 소비자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를 비롯한 취재진이 입수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젊은 소비자들의 무려 60% 이상이 눈에 보이는 화려함 대신
장인 정신이나 브랜드의 윤리적 가치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파타고니아와 같은 지속 가능한 미국 아이콘들과 미니멀리즘 라이프 스타일이 과거의 허세 가득한 소비 습관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두바이몰이라는 거대한 괴물을 유지하기 위해 날마다 길바닥에 버려지는 막대한 에너지 낭비에 대한 비판 여론은 현대 소비자들에게 일종의 도덕적 부채감마저 느끼게 만듭니다. 쇼핑이 더 이상 나를 증명하는 수단이 아니라 도리어 거부감을 주는 행위가 되어버린 지금, 과시와 과잉 위에 세워진 비즈니스 모델은 지난 세대의 기름 많이 먹는 애물단지, 내연기관 자동차만큼이나 시대착오적인 유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바이몰은 지금 피할 수 없는 가혹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 거대한 소비의 공룡은 이제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단순한 물질적 소유를 넘어 보이지 않는 경험과 무형의 가치를 앞세우는 진정한 체험형 공간으로 완전히 체질을 개선할 것인가? 아니면 그저 욕망과 과잉으로 가득했던 지난 황금기의 잔해를 보여주는 거대한 콘크리트 무덤으로 남을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메가 쇼핑몰의 화려한 전성기는 이미 막을 내리고 있으며 그 빈자리는 더 진정성 있고 개인화된 가치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두바이는 이 신기루 같은 사치와 풍요의 꿈을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새로운 수익원을 재빠르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전 세계를 뒤덮었던 유리와 강철 거인들의 종말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여러분도 동의하시겠지만 제가 집요하게 파헤친 이번 심층 취재와 분석은 단순히 글로벌 경제 붕괴가 일어날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예언하려는 한가로운 말장난이 아닙니다. 대신 이것을 화려한 투자 유치 브로셔들이 언제나 교묘하게 가리고 외면해왔던 지정학적 위기와 시스템적 붕괴 위험을 직시하게 만드는 뼈아픈 경종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로 가득 찬 자본의 세계에서 진짜 진실은 영원한 번영을 약속하는 화려한 광고 문구가 아니라 손님이 끊겨 썰렁해진 텅 빈 쇼핑몰 복도의 무거운 침묵 속에 숨어있는 법입니다. 겉보기에만 완벽해 보이는 이 거대한 시스템의 이면에는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거대한 균열이 이미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깊숙한 어둠 속의 진실을 파헤치는 추적에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연 이 유리탑이 언제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시의 눈을 거두지 않을 것입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또 다른 감춰진 진실을 파헤치는 카메라 뒤에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마시길 바랍니다.